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유동성장세에서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갈 중심 종목들. 대형악재에도 정상적인 조정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1월 이후 세계 주식시장은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최고점에서 20%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고 세계 중요 시장들도 상당히 강한 하락세가 발생하였다. 우리 시장의 경우 여타 중요 시장들에 비하여 상대적인 하락폭이 깊게 나타나 전체 지수는 최고점에서 21.8%의 하락폭이 나타났다. 미연준이 오는 3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고 중요 국가들도 20% 전후의 하락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하였는데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스닥 시장이 1월 24일 장중 5%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가 종가에는 강보합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만약 이 시기 나스닥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 폭락세를 유지하였다면 1월 24일 저점의 위치에서 바로 돌려세우기 힘들었고 돌려세웠다고 하여도 잔여 하락 압력으로 인하여 나스닥 시장은 추가로 제법 크게 밀려나면서 잠재적인 하락 압력인 20%를 제법 크게 넘어설 수 있었다. 그렇지만 1월 24일 장중 5%에 달하는 폭락세를 종가에는 강보합으로 돌려세움으로 잔여 하락 압력이 추가로 작용하여도 이를 살짝 깨고 내려가는 선에 그칠 수 있었다. 장중에 나타난 폭락세를 종가 기준으로 돌려세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종가 기준으로 폭락세로 마감하였을 경우 폭락 이전의 위치로 다시 되돌리려면 몇 곱절 더 많은 상승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 특히 이 경우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인하여 추가로 큰 폭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저점을 제법 크게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1월 24일 나스닥 시장이 장중 5%에 달하는 폭락세를 보여주었다가 종가에는 강보합으로 돌려세운 것은 이런 점에서 시장 흐름을 정상적인 조정 과정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움직임이 담겨져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무리하게 돌려세울 경우 며칠간 잔여 하락 압력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 1월 24일 이후 며칠간 잔여 하락 압력을 소화하고 난 다음 나스닥 시장은 제법 강한 모습으로 돌아선 바 있다. 나스닥 시장이 1월 24일 나타난 저점이 최종적인 저점이라고 한다면 통상 반등폭은 15,000포인트 전후의 위치까지 접근하는 반등세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나스닥 시장은 14,500포인트를 살짝 넘어서는 상승폭에 그치고 재차 밀려난 바 있다. 최종적인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바로 제대로 나타난 반등세보다는 재차 저점 근처로 접근하면서 작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향후 시장 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점인 3월 중반 전후의 시점까지는 시장 흐름의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은 좋은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밀려나는 과정에 큰 사건이 발생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사태가 불거지면서 세계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급기야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러시아에 대한 여러 제재 특히 주식시장에 민감한 다양한 금융제재가 쏟아졌다. 이 결과 나스닥 시장은 밀려나는 과정에 지난 1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였고 1월 하락 과정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던 유럽과 일본 시장들도 1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나스닥 시장이 2월 24일 장중 3.5%에 달하는 급락세로 지난 1월 24일의 저점을 제법 큰 폭으로 깨고 내려갔지만 또다시 종가 무렵에는 강하게 돌려세워 3.4%에 달하는 급등세로 마감한 것이다. 지난 1월 24일 장중 강하게 돌려세운 것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돌려세운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24일에는 급하게 돌려세우고 다음날 바로 2%를 넘어서는 급락세가 발생하였지만 이번에는 이틀 연속 추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시장 내면의 강한 잠재적인 하락 압력으로 전체 지수가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예기치 않은 대형악재가 발생하여 시장에 추가 압력이 작용하여도 실제 하락폭은 잠재적인 하락 압력에 2에서 3%를 넘지는 않는다. 지난 1월 24일 나스닥 시장은
고점에서 19.2%의 하락폭이 발생하였는데 2월 24일에는 22.3%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나스닥 시장의 잠재적인 하락 압력인 20% 전후에 의해서 3% 추가 하락폭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2월 24일 나스닥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장중 저점 대비 거의 7%에 달할 정도의 위치로 돌려세웠고 이후 이틀 추가 강세가 이어지므로 이제는 웬만한 충격이 나타나더라도 나스닥 시장은 2월 24일 저점을 지켜낼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다. 이런 안정된 시장 위치로 갖다 놓은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추가로 변수가 발생하여도 정상적인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이라 하겠다. 나스닥 시장과 세계 주식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 압력은 2020년 3월 이후의 전체 상승 과정에 대한 정상적인 조정폭에 해당된다. 전체 지수가 100%를 넘어서는 상승폭이 발생하면 응당 이런 조정폭은 진즉에 발생했어야만 하지만 시장 내부의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하여 그동안 억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미연준의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이런 상승 시도가 사라지게 되므로 잠재적인 하락 압력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나스닥 시장은 지난 1월 24일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더욱 강한 모습으로 되돌리므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추가 하락 압력만 막아내면 지난 1월 하순 이후와 같이 재차 강하게 돌아서면서 제대로 된 반등 시도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바로 이 시기 어떤 반등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반등 시기에 나스닥 시장이 15,000포인트 전후의 위치까지 상승하면 나스닥 시장은 현재 나타난 저점을 최소 2개월 정도는 지켜낼 수 있다. 나스닥 시장이 2월 24일 저점을 지켜내는 동안 반등 흐름 외에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들의 몫인 것이다. 물론 이번 하락세를 멈추고 돌아서는 상승 과정의 기술주의 상승 구도의 반등 흐름과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들의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는 상승 시도가 함께 나타날 경우 더욱 좋은 모습이다. 이 경우 나스닥 시장의 반등폭은 15,500포인트 전후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고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들 가운데 일부 종목은 이번 하락 과정 이전에 최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것으로 지목한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앞장서서 최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오는 3월 중순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이번 하락 과정에 작용한 잠재적인 하락 압력은 소멸 과정을 거치는 만큼 우선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추가 하락 압력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이후 어느 정도 강한 반등 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다.